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오늘 대국민 사기극 이 특별사면 문제부터 특별사면 여러 문제가 있죠. 유시민 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여러 문제 좀 현안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어제 특별사면 문제 특별사문이 의결되면서 여러 논란이 좀 생겼네요. 네. 자, 임시 국무회의가 갑자기 11일 어제 잡혀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부인 정경심,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정무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줄줄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대통합 이런 명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부부,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이제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이게 국민 통합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히려 국민 분열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층 통합인가요? 지지층 통합, 글쎄 지지 통합인지 아니면은 청구서를 빨리 정산하려고 하는 건지, 예. 청구서 정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50만 수험생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줬습니까? 예. 이제 입시 제도가 공정할 거라고 믿고 성실히 준비한 학생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기 부모님이 이제 조민의 부모처럼 교수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스펙 품앗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조국 정경심처럼 저렇게 과감하게 집에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해가지고 위증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입시에서 사용하고 제출할 거라는 거,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들이 50만 원 수험생과 함께 가분개죠. 가재, 붕어, 개구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장에 나와서 뭘 외쳤죠? 조국 구속을 외쳤었습니다. 그게 그랬죠. 저는 아직까지 기꺼이 맴돕니다. 네.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렇게 가분개에 나와서 분노했었는데, 이제 겨우 정의가 실현되냐고 했는데 다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짓밟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하나 분노하는 건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작년 12월에 3심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 3일 뒤인가 이제 수감이 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심에서 작년 2월이었죠. 2심에서 법정 구속됐었다 그러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8개월만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건데, 작년 2월에 2심에서 법정 구속됐었으면 1년 반은 이제 형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좀 더 가분기들한테 위로가 됐을 건데, 그때 법정 구속 안 시키고 3심에 가서 그것도 며칠 뒤에 구속시켜서 수감생활하게 만든 거, 이거는 사법 정의가 완전히 형해화됐다, 이제 짓밟혔다,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조국 전 대표 약속 하도 안 지켰잖아요. 네. 그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장학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반환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얘기하고, 본인이 또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었죠. 장학금 얼마 안 해요. 401만 원에서 2번 802만 원인데 그거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또 운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전혀 환원 안 나고 있죠. 예. 오히려 운동학원은 지금 모친이 여전히 이사장하고 있고요, 삼촌이 또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재범에 대한 동기만 키워줄 뿐이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짓밟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큰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조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 기대하는 사람들마저 배신했다. 기대감마저 배신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이미 분류가 좀 됐던데,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전원 사면됐더군요. 보니까 조국뿐만 아니라 부인 정경심, 그다음에 최광욱, 그다음 백원우, 백원우는 이제 유재수 네, 전 감찰무.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네. 여기다가 노환중 네. 전 부산 의료원장, 이 조국 딸 특혜 장학금 줬던, 그렇죠. 네. 노환중까지 다 특별 사면이 됐던데,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당시에 조국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 3번인가 있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죄질이 좀 나쁘다기도 하고 조국 사태가 큰 여파를 미치니까 사과를 했는데,
조국 관련자들은 정작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자들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검찰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복한 사건이고 조국은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사면 이 조국 관련된 사태 관련자들을 전원 사면했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사법 이제 절차나 사법의 어떤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행위로서 법치를 완전 눌러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이제 후보 있죠.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3번 사과했는데 그때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자평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8개월 만에 사면함으로써 그리고 조국 관련자들 전부 다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조국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공론 분열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악질이다.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차명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예.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총 6명을 동원해가지고 차명 거래했는데 총 이게 790번 차명 거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90번 차명 거래를 했던 완전히 주식시장의 질서, 자본시장을 완전히 어지럽혔던 근간을 흔들었던 이 정경심 교수가 풀려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동원해가지고 아들에 대한 입시 경력 증명서 전부 위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강욱 전 의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조원이죠. 조원에 대한 입시 경력 증명서를 끊어줬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보니까 조원 판사 물어봤는데 조원은 그 최강욱이 있던 법무부에 어떻게 갔는지 교통편조차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전혀 간 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니 조원이 실제 안 갔다고 법원에서 사실상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게 검찰 보복입니까? 검찰이 무슨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이제 법무부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있던 사람 아무도 조원을 본 적이 없대요. 자, 그런 식으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 수사라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궤변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씀드리고 예.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윤미향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시죠. 네네. 예, 조국 사태 관련자들 먼저 얘기를 주셨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권 인사를 분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네. 보니까 윤미향 관련된 건이 있고요. 윤미향을 주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그다음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네. 예,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현재는 민주당 의원이죠. 그 국회에 허위 인턴 등록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그렇죠. 네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걸렸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다 사면이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그렇죠. 이용구도 사면이 됐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뭐 한동훈 당시에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했던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 상당수가 거의 다 사면이 된 것 같은데, 이 윤미향 건은 더군다나 후원금도 반환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렇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후원금 반환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 윤미향은 굉장히 이것도 재질이 안 좋은 게요.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가지고 후원금 받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법원 판결문 보면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쓴 줄 아세요? 요가 학원비에 쓴 게 나와요. 그렇죠. 요가 네. 학원비, 그다음에 또 발 마사지, 그다음에 쇼핑 면세점, 면세점 가서 쇼핑한 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가지고 본인이 호의호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면제를 해준다, 사면시켜준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의원이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이제 유죄 판결받은 것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은 계속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예, 그 기사도 나왔을 겁니다. 예, 페북에 그 글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거를 형사적인 아주 파렴치한 자범 수준의 죄를 저질러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다. 그리고 자기는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이거는 민주당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제 그 뭐랄까요?
프레임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문제인 게 이분이 사실 국회의원 있으면서 이게 본인이 이제 유죄가 되니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 무소속 의원이긴 했지만 무소속 의원인 채 이제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는 한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수한 신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간 거 아십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냐면 조총련을 만났었어요. 조총련 산하에 그 행사가 그렇죠. 있었죠. 행사 있었어요. 근데 우리로 하면 관동 대지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말 그게 아주 내용이 좋지 않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조총련 행사에 갈 때 외교부에 연락을 하고 갑니다. 네네. 만약에 처음부터 조총련 행사 간다 그랬으면 외교부가 협조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외교부에 연락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항에서 숙소까지 의전을 받아요. 차량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조총련 행사에만 갔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석 안 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시민단체 간의 행사에도 참석 안 하고 딱 요 하나만 네. 조총련 행사에만 참석하고 돌아와요. 근데 조총련이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 행사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외교부의 의전을 받으면서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파렴치한 저지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 분열의 공론 분열의 최정점에 있는 인사가 바로 이 윤미향과 조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미향 남편 이야기도 댓글에서 브리소너님이었나요?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윤미향 남편 이야기도 하네요.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라고 있죠. 남매 간첩단 맞아요. 사건의 주역들이죠. 집안 자체가 간첩단 사건, 간첩과 관련 행위로 구속돼서 형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라인에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깊게 친북 행위자들이지 않습니까? 집안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 전 의원을 풀어준 이유가 제가 네. 보기엔 좌파 시민단체가 이번에 네. 대선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도와준 청구서를 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을 풀어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참 파렴치한 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분은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지금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임용했다가 결국 이제 유죄받았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은 왜 또 그럼 사면시켜주겠습니까? 아까 윤미향 의원처럼 좌파 시민단체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받아서 정산해 준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교조의 청구서를 받아서 정산해 준 게 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된 게 아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얘기했는데 이분 네, 정말 네. 지대 안 좋은 게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그 나쁜 거예요. 네. 증거인멸하려고 그 네. 블랙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메모리칩 이거를 없애준 조건으로 대가로 몇 천만 원을 또 건넸었어요.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증거도 인멸했다. 아주 나쁜 죄질을 보였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이제 민간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말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은수미 같은 경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죠. 문제 인물 음수미. 예. 이분은 조폭과 관련된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김진욱인가요? 김진욱 총리실 정무영역 비서관. 그렇죠. 예. 그분을 임명하려다가 조폭 관련된 이제 경력이 나와서 전과가 나와서 결국 취소가 됐지만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 성남시장 할 때부터 수행 미서를 쭉 해왔던 조폭 관련 전과자예요. 그렇죠. 근데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폭 관련된 논란이 있던 사람입니다. 조폭에서 제공해준 차라든가 조폭에서 제공해준 이제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 뇌물죄로 확정이 돼가지고 2년형을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수미 씨가. 근데 이분이 참 위선적인 게 옛날 대학 시절에서는요 엄청 유명한 학생권이었습니다. 엄청 유명한 학생권이었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정치권에 나오면서 조폭 관련되고 또는 뇌물 받고 자 이랬던 이 위선과 민낯 이런 것이 좌파의 실체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은수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은수미가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건네받았었죠. 경찰로부터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 그다음에 조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혐의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김진욱이라는 인물 이번에 총리실 정무영역 비서관의
임명되려다가 하루 전날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지금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수 당시에, 탔죠. 잠수 예. 탔죠. 이게 이제 시작이 2007년부터 시작되잖아요. 풍림 아이원 분당, 그렇죠. 그렇죠. 아이원 오피스텔 예, 사건, 예. 특별경호단이라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남시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의전비상을 하고. 네. 그러면 이 은수미를 사면을 해줬다는 의미는 뭐 정치인 은수미도 있겠지만 과거 성남시장의 전임과 후임이 이런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세력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 이재명과 은수미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인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저는 없어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그거 같아요. 자기도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조폭과 관련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제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거기에 대한 이제 동명상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측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 공감대를 할 수 있겠죠. 나도 성남시장 하면서 조폭과 얽혀가지고 참 고생했는데 니도 고생 많았을 거야라고 하면서 예. 야 내가 힘 있을 때 그때 딱 모른 척하고 풀어줄게.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잘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왜 성남시에는 이렇게 조폭과 관련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국제 마피아파, 종합시장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제 마피아파는 전국적 조직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이고야 참 무서운 그게 조직인. 확대가 된 거죠 이제. 예.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전국으로. 뻗어 나간 거네요. 예. 예, 영화 이제 아수라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제일 반대에 있는 사람, 뭘 갈취하고 불법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조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검은 뒷거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폭 관련된 이 사람인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줬다. 이거는 뭔가 조폭 관련돼가지고 뭔가 공통점 또는 공감대, 공유한 게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면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야권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처하실 수는 있지만 예,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뇌물 횡령 혐의의 관계자들도 이번에 사면이 됐죠. 문제는 이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면 대상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철회를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실은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송원석 이제 대표가 물론 이제 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자가 공개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면됐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국하고 윤미향 여러 사람들 이렇게 파렴치한 이제 유죄 확정받은 정치인들 풀어주기 위해서는 야 너네들도 같이 풀어줬으니까 그만해. 너네도 같이 풀어서 너네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랄까 자기들의 사면 풀어준 거에 비판을 좀 덜기 위한 그런 이제 공작용 그런 이제 핑계용으로 좀 포함시켜서 풀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많죠. 지금 친범 여권 인사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 자기들 어떤 그 부담을 정치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 호구지책 뭐 이런 식으로 호구지책 아니겠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몇 명 섞어가지고 물타기용으로 이렇게 사면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포괄적으로 보면 이번 8.15 특별사면의 성격을 어떤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국 같아요. 조국.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조국을 풀어줬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사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공학, 두 번째는 청구서, 정사 이렇게 된 거고 첫 번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당 대표를 연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당 대표는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두 달 뒤인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당 대표 연임 선례가 한 번 있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그것을 동력 삼아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 번 더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당대표를 할 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다음 총선에 있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비명 행사를 자기 버전으로 비정 행사할 수 있겠죠. 호남과 수도권에 전부 다 정청래 인사가 아닌 사람들 싹 다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개헌을 해서 한 번 더 해야지 본인의 중지된 재판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주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청래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조국을 풀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못하도록 막자. 일단 그렇게 하면은 정청래 당대표에 이끄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호남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될 수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노리고 정청래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구서는요. 이렇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요. 이제 그 채무자가 돈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같이 합니다. 돈 냄새를 금방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가장 있을 땐가 없을 땐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연말 가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못 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이때 빨리 받을 거 받아내자라고 하면서 청구서를 빨리 내밀어가지고 정사를 빨리 받아내는 그런 식의 계산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혁신당의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의 차기 행보와 관련된 장면인데요. 김준영 조국당 조국 혁신당 의원이 CBS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논의하긴 이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특별사면 결정하기 전에 방송이었습니다.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사면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이든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된다. 양당 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출정을 지금 사실상 이렇게 공론화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면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복권은 안 시킬 것이다. 사면은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복권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서울시든 경기도지사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부산시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재수 이제 해수부 장관이죠. 네네. 전재우 해수부 장관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출마자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고 실제로 관세 협상까지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그날 동시에 대통령은 관세 협상 그 중요한 관세 협상에 불참을 하고 전재수 이제 해수부 장관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지고 전재수 띄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장에는 선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또는 이제 경기도지사 이쪽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앵커죠. 앵커를 딱 받고 나서 전국 유세를 돌면서 조국 혁신당에 바람을 일으킬 것을 아마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청래 당대표에 이끄는 민주당의 압승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세요. 이번에 이제 조국의 사면, 윤미향의 사면, 그리고 여러 인물들, 은수미 뭐 관련된 인물들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특히나 이제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일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크리스마스 사면도 있고 내년 사면도 있으니까 사면을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이미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면 문제가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 추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제 리얼미터 자체 분석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정치권이나 네. 사회 비평가들이 분석이 있는데
이 실제로 법률권 내부하고 정세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지지율 하락이 원인은 전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치보복 안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정치보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민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세 협상 실패한 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세 협상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졌지만 하루 지나서 찬찬히 따져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협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협상에 응하느냐 지난번보다 더 좋지 않은 우리가 이제 혜택이라보다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것도 관세 협상 실패 이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인사 참사도 있죠. 지금 이준석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의 여왕 이제 강선호 전 후보자,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인사 참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증세 폭탄도 있었습니다. 법인세 1% 올리고 또 이제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했죠. 이런 증세 폭탄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윤명 풀면서 국민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반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춘석 의원이죠.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차명 주식 거래 게이트까지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달아 쭉 터지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라면 이제 끓이면 냄비가 네네. 뚜껑이 끓는 게 99도까지는 하도 안 끓다가 100도 넘으면 그때 뚜껑이 떨리지 않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임계점이죠. 이게 하나 둘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100도 이러면 딱 뚜껑이 더덜 떨리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일주일 만에 약 7%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국민들의 임계점에 이르렀다. 국민들을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조국 윤미향 사면이 거론된다는 게 지난주에 여론이었는데 이미 이제 오늘로서 이제 어제로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 나오게 되면 이게 더 반영이 되면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네.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그렇다. 휴가 중이어서 휴가 갔다가 지지율 떨어졌다고요? 예, 대통령실에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권에서는 대통령실도 살짝 흘렸습니다만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보수층이 결집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분석이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현실에 직시하지 않는 거죠. 왜 예. 타조가 이제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예. 머리를 땅에 박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은 호랑이가 없는 줄 알고 자 그런 거와 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봐야죠. 여론이 어떻는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제가 앞장서는 사람이 이제 김어준 씨겠죠. 김어준 씨나 또는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또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작업에 들어간 거랑 다름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사면 대상 나중에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또 하나 있죠. 민노총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인사들도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었죠. 지난번에 고용부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이번에 사면 대상들도 건설노조, 화물연대 인사들도 이제 민노총 관계자들인데 민노총 출신에 대해서 특별 배려들이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노총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때 지난번에 그렇죠. 탄핵 관련돼 탄핵 이제 촉구하는 거 예, 또 이런 예. 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민노총이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모일 때 민주당 의원들끼리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거나 뭐 200명 모이거나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집회한 자리를 좀 채웠었어요. 네네. 자, 이랬었기 때문에 민노총에 대한 청구서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뭔가 민노총에게 내가 너네들의 어떤 지원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보호를 할게라는 그런 신호를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신호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노총에 뭐가 있죠? 아주 중요한 재판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예. 민노총에 있던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 해외에서 받고요. 또 국내에서도 받았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공작금을 받은 게 지금 재판 결과 증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사면해 준 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재판까지도 영향을 줘서 간접 혐의가 있는 민노총 간부들까지 저는 풀어주는 또는 이제 또 뭐 공소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황당한 일까지 국가의 어떤 국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안보를 포기하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 사면 문제를 먼저 좀 해당 대상자별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물별 또는 조국 사태 관련 또 문재인 관련 사건, 성남시와 관련된 건 그리고 민노총 건 야권 인사를 좀 분류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집약해서 다뤘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